팔란티어만큼은 한국판을 만들어야 된다. 왜? 우리는 제조업이 우리의 본원적인 핵심 가치니까. 자, 지금 참 여러 번 우리가 강조하고 있지만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트럼프 얘기. 근데 미국의 엘리트들이 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보고서가 있다. 그게 이제 스테판 밀런 보고서라는 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좀 설명 네. 좀 해주시죠.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되게 감정적으로 그리고 약간 미치광이 같이 날뛴다라고 그렇지. 이렇게 비이성적인 맥락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바라보고 우리나라 언론이 그렇게 몰아가는 측면이 많아요. 근데 사실 짜여진 각본대로 계획된 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계획의 청사진이 적혀 있는 보고서가 바로 이 User's Guide to 글로벌 트레이딩 시스템을 재편한다, 재구조한다, 리스트럭처링 한다는 유저의 가이드. 요거 보고서였습니다. 이게 작년에 딱 당선이 되자마자 작년 연말에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주적이 있다 이제. 네. 중국이다. 그러면 주적을 이기려면 제조업을 살려야 된다. 제조업을 살리려면 달러를 약세를 보내야 된다. 달러를 약세를 보냈는데 중국 위안화는 더 약세로 보내면 된다.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00 미만으로 떨어져서 몇 년 만에 엄청나게 약세로 가고 있고 인민폐는 더 약세가 됐죠. 그래서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한 어떤 기본 조건들을 제시를 했고 그런 방향이 지금 계획된 대로 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큰 방향성이고요. 근데 이제 이 보고서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제조업이 정말 몰락했다. 네.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바이든 행정부나 이렇게 민주당 집권 시기에는 이게 다 이제 우리는 세계 무역이 잘 돌아가니까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옛날 얘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그거는 일극체제일 땐 가능했다. 왜냐하면 미국은 중국을 이제 저렴한 노동력에 어떻게 보면은 그 생산 기지로 활용을 하면 되는 거였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 생산 기지가 내게 아니라 적국의 것. 그러면 대안을 찾아야 된다. 이 보고서에는 애초부터가 중국하고는 헤어질 결심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관세 협상이 결렬이 되면 어쩌지, 뭐 중국하고 뭐가 안 되면 어쩌지 이러는데 장기적인 방향은 중국하고 미국은 이제 따로 국밥으로 간다라는 게 이제 적혀 있는 내용이거든요. 사실 그 패권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양보를 양쪽 다 할 수가 없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뭐 치열하게 뭐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고 나서 그 최후의 결말은 전쟁 아니냐, 무력 도발 이런 의견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지금 관세를 매개로 전쟁을 하고 있고요. 환을 매개로 전쟁은 더 오래됐죠. 2022년도부터 보시면은 2022년도부터 국채를 1.2조 달러에서 지금 600빌리언이니까 거의 반토막 났거든요. 미국 국채를 중국이 던지면 어떡하지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이미 2022년부터 열심히 던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중국이 선빵을 날렸다. 선제 공격은 중국이 한 거예요. 환으로. 근데 바이든은 그냥 웃으면서 가만히 있었던 거죠. 네. 중국이 딱 펀치를 날렸는데 바이든은 괜찮아 이렇게 있었던 거고 트럼프는 야 왜 먼저 때려. 자, 그렇다면 그러한 팔란티어의 어떤 획기적인 소프트웨어, 노하우, 역량을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산업에 그 접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팔란티어가 정말 제국주의 공습 경보.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응 방안이 우리가 마련하지 않으면 정말 한국의 제조업은 공동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조그마한 팔란티어들이 다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좀
좋은 사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표에 나온 것처럼 되게 생뚱맞게 레저 산업이지만 야놀자가 네. 한 5, 6년 전부터 야놀자 테크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야놀자가 단순한 숙박 매칭 회사가 아니라 기술을 가지고 이 숙박업과 레저 산업 전체를 AI로 효율화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제 방 청소하시는 여사님들이 네네. 깜빡하고 뭐 비품을 안 넣고 나왔다던가 뭘 청소를 미진한 부분이 있다 이런 거를 센서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센서 해봐야 뭐 1,000원, 2,000원밖에 안 하니까 결국 그 AI로 감지할 수 있는 솔루션을 깔아놓고 청소가 잘 돼야 어떻게 보면은 그 방을 팔 수 있는 재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재고 관리가 되죠. 이 재고 관리가 돼야 매칭할 때 더 많은 방들을 소개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팔란티어의 그 온톨로지 AI 플랫폼처럼 인공지능 기반으로 그리고 수많은 센서들과 사람들의 데이터, 고객들의 수요 데이터, 또 재고, 이 방 데이터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최적의 상태로 돌아가게 한다. 그래서 야놀자가 기술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팔란티어처럼 AI 기술을 해외로 수출을 해요. 이런 숙박 관련한 플랫폼이나 대형 호텔 체인이나 이런 데다가 AI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기반에서 성장을 했지만 내수해서 해외로 뻗어나갈 때 야놀자 미국 만드는 게 아니라 AI 솔루션을 해외에다 파는 네, 너무 좋은 사례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투자한 이제 그 안전 집중되어 있는 AI 회사가 있어요. 창업한 지 1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의 시멘트 공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매출을 만드는 AI 회사가 됐어요. 이 회사가 창업을 왜 하셨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저 투자하면서 물어봤더니, 팔란티어, 이 분야에서만큼 팔란티어를 이기고 싶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그랬어요. 굳이 안 이겨도 되니까 한국에서 이제 우리 수비라도 제대로 하자. 그래서 지금 시멘트 산업에 확장을 하고 있고 조선업까지 진출했습니다. 네. 안전으로. 왜 안전을 했냐? 한국에 특화된 산업이 있는 거죠. 그렇죠. 중대재해법. 그렇죠. 대표이사가 이제 감옥 갈 수 위험하지.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한 거예요. 팔란티어는 중대재해법을 잘 모를걸요? 그래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그 특수한 법까지 알기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팔란티어가 오기 전에 빠르게 안전부터 시작해서 안전에서 확장해서 제조 효율화. 안전은 제가 책임져 드렸으니까 이분들이 안전한 걸 넘어서서 더 효율적으로 시멘트가 굳지 않아야 되거든요. 묽어지거나 굳어지거나 되지 않게 센서를 더 넣어가지고 이거를 작업자들이 수시로 안 들여봐도 되게 해드릴게요. 그걸 핸드폰으로 아니면 그 중앙 단말기에다가 보내드릴게요. 데이터를. 데이터로 관리하세요. 이런 것들을 계속 확장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팔란티어스러운 기업들이 찾아보면 많이 있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앞으로 더 활성화가 돼야 될 것 같고 한국판 엔비디아, 한국판 챗GPT 만드는 것보다 한국은 활용한. 제조의 강국이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팔란티어만큼은 한국판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제조업이 우리의 본원적인 핵심 가치니까 이건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 K 아이언돔이란 키워드를 얘기한 거는 이제 한국은 팔란티어처럼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이 한 번에 막아서는 일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동학농민운동처럼 나는 시멘트, 뭐 나는 도축, 나는 조선, 뭐 나는 방산 이렇게 각 분야별로 이제 수직적으로 이 분야에서 스타트업, 중견기업, AI 스타트업, 중견기업 이렇게 페어를 돼가지고 짝을 이뤄서 팔란티어를 막는 역할을 해주면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연결하고 합을 만들어주는 역할은 아마 정부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부가 예산을 쓰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짝을 지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해야 될 건 한 가지입니다. 데이터를 개방하는 거예요. 네. 지금 삼성전자 데이터를 팔란티어한테 무제한 개방했잖아요. 그렇게 할 바에 한국의 수많은 스타트업들한테 데이터를 개방해서
활용을 해봐라. 그걸 Proof of Concept, POC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POC를 개방적으로 열어주고 그리고 잘하면 내가 투자도 해주고 육성을 해주고 내가 그걸 써줄게. 이렇게 하면은 삼성전자 써주면 이 회사 바로 코스닥 상장해요. 네, 그런 많은 어떻게 보면 미니 팔란티어를 여러 개 만들면 이게 약간 누더기 같지만 한 조각 조각이 합쳐져서 K 아이언돔, 이 팔란티어의 공습의 방어가 되는 방어 시스템이 되고 우리만의 AI 스몰 제국주의를 최소한 아시아 영역에서는 일본이나 동남아로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야심도 한번 꿈꿔봅니다. 아니 말씀 듣다 보니까 이 팔란티어의 잠재력, 그 다음에 이 미래, 네. 성장, 비전 이런 것들이 상당하게 느껴지네요. 최근에 뭐 저 PER이 네. 200배다 너무 네. 고평가돼 있다 해가지고 뭐 장이 잠깐 흔들린 적이 있었는데 200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는 이유를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럼에도 저는 PER 200배, 300배는 너무 과하지. 많이 과하죠. 많이 그래서 과하지. 팔란티어의 10년치 미래 매출을 다 지금 반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서 투자적으로 매력적인가는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팔란티어가 얼마나 좀 폭발적인 영향력이 있냐는 군수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조에서 빛을 더 발할 것 같다라는 네. 것이고 군수에서 많이들 기대하던데. 네, 근데 군수는 사실 깔고 가는 거고요. 제조에서 많이 더 이렇게 치고 나갈 것 같고 제조에서 팔란티어가 돈을 번다는 얘기는 미국이 세계 각국의 제조 공장에다가 AI 빨대를 크게 꽂는다는 거고. 네. 네,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게 그렇게 얘기 들으니까 정말 무섭네요. 네. 우리가 클라우드가 아마존에서 이제 막 확산이 되기 시작했을 네. 때도 어떻게 내 정보를 남의 시스템에다 맡겨 이런 생각을 네. 처음 했었지만 결국은 다 장악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는 제조 공정 노하우까지 털리면 우린 남는 게 뭐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